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 문제. 자, 14번부터 풀어볼 건데, 14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 좀, 편안하게 좀 주는 문제 아니었을까? 자,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사실적 판단 문제고요. 사실적 판단 문제고, 너무 진하다. 앉는 것 여기 딱 치시고, 자, 액체 방울이 구형을 이루는 것은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지? 요것 때문에 동그래진다라고 했어. 자, 동일한 부피의 액체는 구형을 이루고 있을 때가 다른 형태보다 표면적이 최소값, 그치? 최소값이라 그랬고, 호흡이 일어나려면 폐포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폐포가 이렇게 생겼었잖아, 아까. 여기가 이제 수축되고 이렇게, 이 압력 차이가로 공기가 일로 갔다가 일로 나갔다가, 그치? 지질이 뭐냐면, 아까 단백질과 지질로 구성된 뭐? 이거 약화하는 물질, 계면활성제. 이거 이제 어휘를 바꾼 거야. 계면활성제. 얘 어디 있었어? 여기 폐포에 액체층이 있는데, 액체층엔 액체들 간의 분자들의 어떤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해서 표면장력이 생기고, 거기에 계면활성제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계면활성제 때문에 얘가 확장이 된다라고 했어, 아까. 거기서 쓰였어.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고. 자, 노즐은 작은 인간, 이거 합치는 건 아니야. 노즐에서 물방울이 나와갖고, 여기에 딱 붙으려면, 여기에 이게 너무 묽어지면, 점도가 묽어지면, 높아지면은 어때? 진해져 갖고 안 나오고, 묽어지면 위성 방울들이 이렇게 해서 막, 지저분하게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방울을 만들어주는 애야. 합쳐주는 애가 아니라. 답은 5번 잡으시면 됩니다.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대해서, 기억이 뭐냐? 두 방울이 합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아예 그림을 그려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A랑 B랑 이렇게 합쳐지는 거야. A, 기포 B. 그러면 이렇게 먼저 합쳐지겠지? 요때 내외부의 합이 외부의 압력은 같을 테니까 내부의 압력이 이 반지름에 반비례한다라 그랬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일 큰 거 이게 이제 C가 나오는 거야. C. 얘가 제일 크고 반지름도 제일 높겠지? 그러니까 이거 풀 적에 아예 우리 라플라스가 뭐라 그랬냐면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는 얘가 올라갈 때 누구도 올라가? 표면 장력과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올라간 걸로 하면 돼. 그 다음에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이거 도표형이야. 이거 연습했어. 이렇게 딱 그려놓고 반대로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좋아. 그럼 이제 이해가 되잖아, 얘네가. 자, 가볼게. 기포 안의 공기는 큰 기포에서 작은 기포로 일로 들어오는 거야? 아니, 반대로 일로 들어가요. 왜? 이쪽이 압력이 세.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내부, 외부의 압력 차이는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외부 압력은 지금 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크다는 거는 뭐야? 작은 애들. 반지름이 작은 동그라미일수록 이 압력이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일로 가겠지. 작은 기포와 달리 큰 기포에는 표면 장력이 그러면 안 돼. 큰 기포에도 뭐가 표면 장력이 작동하고 있어야 구의 모양을 유지한다 그랬어. 안 돼. 잡혀있는 두 기포 간의 공기는 이동을 이루어지는 것은 두 기포 내부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아니, 사이가 있어야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동. 자,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는, 그럼 새롭게 만든 얘를 얘기하는 거야. 제일 큰 애, C. 얘가, 처음 큰 기포, B보다 내외부 압력의 차이가 작아? 반지름이 클수록 반비례, 얘가 더 작아. 얘가 더 높아, 압력이. 대, 중, 소야. 그치? 제일 작은 거야. 맞구나. 지금 4번이지? 작은 게 맞아. 얘가 제일 작고, 그치? 맞지? 얘가 더 큰 거야. 대중소니까 얘가 제일 작은 거야. 답이 4번이고. 처음 두 기표와 달리 나중에 생성된 기포와 내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봐봐. 나중에 생성된 기포의 내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크다? 자, 봐봐. 외부의 압력은 지금 같잖아. 그러니까 내부만 보면 돼. 근데 보면 내부의 압력을 이렇게 보시면 내부의 압력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했냐면 압력과 뭐가 같아야 되냐면 표면 장력하고 외부의 압력이 같아야지 유지된다 그래서 찌그러지거나 확장되지 않고. 그럼 이 상태가 유지되는데 외부 압력이 같으면 그치? 표면 장력이 어때? 여기에 외부 압력을 더해야 되니까 무조건 얘가 더 크겠지. 이 플러스 알파 외부 압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표면 장력이 뭐 수치적으로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얘 내부 압력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고 차이 또한 얘가 작아야 된다. 얘가 더 커야 된다. 얘가 작아야 되고 얘가 더 커야 된다. 오케이? 이해돼 지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정의가 압력, 내부 압력과 표면 이게 같아야지 유지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커야 돼. 여기 외부 압력만큼은 같아지려면, 그치? 얘가 그만큼 작아야 되니까. 뭐 이런 거 확인할 수는 있는데, 사실 문제 풀 때는 너는 어떻게 푸는 게 좋다? 4번까지만 봤어야 돼. 이것까지 확인하려고 시간 남으면 보고, 이거 정확하게 4번에서, 답 됐네? 나왔네? 그러면 이걸 굳이 볼 필요는 없어. 갈등 관계 만들어 놓고, 우린 별표 2개짜리네, 이러면. 그치? 무릎은 딱 쳐줬으니까 4번하고 별표 2개 쳐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6번도 볼게. 16번 보시면 잉크젯 프린터를 샀는데 빨간색, 파란색 그래서 둘이 안정적으로 출력됐대. 자, 2달이 지난 뒤에 빨간색이 안 나오기 시작했대. 끈적여서. 점도가 높아졌네. 첨가제를 넣어갖고 조절했더니 다시 됐대. 오케이? 응? 인쇄를 해봤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떤 거를 그려놓고 봐야 돼? 아까 맨 마지막에 나왔던 오네소르게 수라고 하는 애 도표 딱 그려놓고 시작해야지. 얘는 뭐랑 비됐어? 점도와 연관이 있었고, 그치? 그리고 나머지 거 뭐 밀도, 뭐 노즐의 지름 얘네들을 곱한 값이랑은 뭐야? 반비례했어. 이게 중요해. 이게 포인트야. 반비례해서 네 가지. 자, 1, 2, 3, 4 네 가지 변수인데 네 개를 그냥 묶어갖고 퉁치고 점도만, 그치? 반대로 요거를 잘 보셨어야 돼. 가볼게. 자, 파란색 구입 당시 빨간색 잉크 오네소르게 수와 달리 파란색 오네소르는 대략 0.1에서 1.0 사이에 있군. 아니지. 뭐가 달라? 이게 잘못됐어. 얘도 이 사이에 있어야 작동이 돼. 얘는 0.1에서 1.0 사이라 그랬으니까 얘도 달리가 잘못됐어. 빨간색 잉크 첨가제를 넣어 인쇄가 문제없이 잘 이루어졌다면 첨가제를 넣어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가 더 커진 것이겠군. 자, 점도가 높아지면 커졌으니까, 그치? 더 커진 게 아니라 이거 뭐야? 낮춰준 거야. 낮춰준 거야. 만약에 더 묽어졌으면, 더 낮아진 상태에서 저거를 넣어갖고, 더 커진 거라면, 그치?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위성 방울들이 나와서 번졌어야 돼. 자, 파란색 잉크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채 밀도를, 이게 이제 어려워. 2배 높이고 노즐의 반지름을 반으로 줄인다면, 자, 여기를 보고 풀라는 거야, 요거.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밀도 곱하기, 그치? 밀도 곱하기, 장력 곱하기, 뭐야? 지름이었는데, 어떻게, 얘가 지금 뭐 했어? 노즐의 지름을 반을 했으니까 이게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밀도니까 이게 2배가 된 거야. 근데 2분의 1 곱하기 2배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같은 거야, 지금. 그냥 변화가 없게 되는 거야. 변함이 없겠군. 좀 이걸 잡아내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 이건 도표용으로 풀었어야 돼. 요걸 가지고 요걸 보면서 풀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요걸 풀면은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같겠군. 요 수치 계산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거야. 자, 구입 당시와 달리 2달이 지난 후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는 인쇄 적정 범위를 벗어났겠군.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안 나왔다 했잖아. 빨간색이. 그치? 구입 후 5달이 지났을 때 파란색 잉크가 구입 당시의 밀도 표면 장력은 변하지 않았으나 더 끈적거리는 성질로 변하였다면 위성 잉크 방울이 아니지. 위성 잉크는 더 끈적거리는 게 아니라 더 묽어질 때 일어나는 거야. 수가 0.1보다 더 작아졌을 때. 이거 끈적거리면 더 커지는 거잖아. 점도가 높아지니까 수가 커지는 거니까 1.0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거야. 그래, 답은 3번이야. 좀 어려웠지, 이게? 근데 어려웠어도 사실은 이 그래프 도표형만 정확하게 그렸어도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17번에 1번 요거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생각에는 이 과학 제시문 있잖아. 그치? 과학, 이게 아주 올해는 진짜로 딱 명확하게 주는 것 같아. 뭘 명확하게 주냐면, 아까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이미지형을 쓰라는 거야. 구에서. 그리고 이 이미지형들을 이해하고 있을 때 문제가 되게 잘 풀려. 두 번째, 도표형들 있지.
그러니까 이미지와 도표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를 명확하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이 트레이닝이 된 친구들은 사실은 크게 무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EBS를 활용해서 배경 지시로 푸는 방법은 두 번째 그냥 우리가 세팅을 하는 거고, 그냥 낯선 작품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문제를 푸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